오늘 우리는 고대 로마의 현자 세네카가 남긴 준엄한 꾸짖음이지 따뜻한 위로인 인생의 짧음에 관하여라는 주제로 마음의 대화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수천 년 전의 목소리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나 지금이나 시간에 쫓기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입버릇처럼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고 싶은 일은 많고 이루고 싶은 꿈도 여전한데 정작 손안에 쥐어진 시간은 모래알처럼 빠져나간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세네카는 우리의 이런 푸념에 대해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인생은 짧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짧게 만들고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삶을 시작할 때 충분히 긴 시간을 부여받았습니다. 제대로만 사용한다면 가장 위대한 업적을 이루고도 남을 만큼 넉넉한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소중한 자원을 마치 무한한 샘물이라도 되는 양 함부로 낭비합니다. 아껴야 할 때 낭비하고 정작 써야 할 때 부족함을 느낍니다. 이것이 우리가 겪는 시간의 비극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노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인생이 짧았다고 한탄합니다. 백발이 성성해진 뒤에야 내가 왜 그렇게 의미 없는 일들에 매달려 살았을까 하며 후회하곤 합니다. 하지만 세네카는 지적합니다. 그들이 후회하는 것은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시간을 올바르게 쓰는 법을 몰랐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짧다고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현재를 살지 못하고 미래에 저당 잡힌 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60살이 되면 은퇴해서 조용히 책을 읽으며 보내리라. 혹은 70살이 되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여행을 떠나리라.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당신에게 그때까지의 삶을 보장해 주었습니까? 미래라는 불확실한 시간을 담보로 지금 이 순간에 확실한 삶을 미루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죽음은 순서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일로 미루어둔 그 모든 계획은 사실 오늘 죽음을 맞이할지도 모르는 가냘픈 생명 위에서 위태롭게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세네카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왜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마지막에 배치하느냐고 말입니다. 인생의 찌꺼기 같은 시간만을 자신을 위해 남겨두고 가장 빛나는 청춘과 중년의 시간을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적 성공을 위해 다 써버리는 것이 과연 현명한 일일까요? 우리는 돈을 잃어버리면 아까워하며 방잠을 설칩니다. 내 땅을 누군가 한 뼘이라도 침범하면 불같이 화를 내며 싸웁니다. 하지만 정작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한 자산인 시간을 누군가 훔쳐가거나 낭비하게 내버려둘 때는 너무나도 관대합니다. 시간은 한번 흘러가면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유일한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의 가치를 너무나 가볍게 여깁니다. 진정으로 인생을 길게 사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시간을 양적으로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깊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쫓기듯 바쁘게 움직인다고 해서 그것이 곧 잘 살고 있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세네카는 바쁘게 뛰어다니는 사람들을 향해 바쁜 게으름뱅이라고 일침을 가합니다. 겉으로는 분주해 보이지만 정작 영혼을 돌보는 일이나 삶의 본질을 성찰하는 일에는 게으르기 짝이 없다는 뜻입니다. 파도에 휩쓸려 이리저리 떠내려가는 배가 멀리 항해했다고 말할 수 없듯이 그저 세월의 풍파에 밀려 나이만 먹은 사람을 오래 살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는 그저 오래 존재했을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내 손을 떠나버린 과거에 대한 후회도 아니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도 아닌 오직 지금 이 순간 내가 누릴 수 있는 삶의 권리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보려 합니다. 인생이 짧다고 느껴질 때 우리가 진정으로 점검해야 할 것은 달력의 날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방향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누구를 위해 어떻게 썼는지, 그리고 내 영혼은 그 안에서 얼마나 평온했는지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네카의 지혜는 우리에게 차가운 경고를 보내는 동시에 뜨거운 격려를 건넵니다.
이제 그 깊은 통찰의 바다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신의 시간은 지금 이 순간에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진정한 당신의 것으로 만들 기회 또한 바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바쁘게 사는 것이 성실한 삶의 증거라고 믿곤 합니다. 아침 일찍 눈을 떠서 밤늦게까지 쉴 틈 없이 무언가를 하고 손에서 일을 놓지 않으며 끊임없이 사람들을 만나는 활발한 모습 말입니다. 하지만 세네카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 아주 충격적인 진단을 내립니다. 그들은 단지 바쁜 게으름뱅이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누구보다 역동적으로 움직이지만 정작 자신의 영혼을 돌보고 삶의 참된 목적을 성찰하는 가장 중요한 일에는 손을 놓고 있는 게으른 상태라는 뜻입니다. 한번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혹은 거울 속의 자신을 가만히 응시해 보십시오. 우리는 무엇을 위해 그토록 분주하게 발을 내딛고 있습니까? 누군가는 더 많은 재물을 모으기 위해 자신의 건강과 평온을 기꺼이 재물로 바칩니다. 또 누군가는 타인의 인정과 명예를 얻기 위해 자신의 진실한 목소리를 죽이고 가면을 쓴 채 하루를 보냅니다. 세네카는 이런 현상을 두고 남의 일을 처리하느라 정작 자기 자신의 인생은 돌보지 못하는 비극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시간을 아주 헐값에 타인에게 내어주면서도 정작 내 주머니에 돈 10,000원이 사라지는 것에는 그토록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세네카가 살았던 고대 로마 시대에도 오늘날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번역자의 문전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 남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입에도 없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소한 유흥과 쾌락에 빠져 하루를 통째로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입을 모아 시간이 없다고 한탄했습니다. 그러나 세네카는 그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바쁘게 쫓아다니며 얻은 것이 과연 당신의 영혼을 풍요롭게 했느냐고 말입니다.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어둔 것들은 사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본질적인 것들입니다. 가족과의 따뜻한 대화, 나 자신과의 고요한 산책, 그리고 삶의 유한함을 깨닫고 준비하는 철학적 사유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쁜 게으름뱅이들의 특징은 늘 무언가에 쫓긴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현재에 머무지 못합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다음 회의를 걱정하고 휴가를 떠나서도 밀린 업무 연락에 신경을 곤두세웁니다. 몸은 여기에 있지만 마음은 늘 저만치 앞에 가 있거나 지나간 과거의 후회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흩어져 있으니 인생이 짧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집중되지 않은 시간은 구멍난 항아리에 붓는 물과 같아서 아무리 많은 시간이 주어져도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세네카는 이런 사람들을 두고 죽음이 닥쳤을 때서야 비로소 자신이 단 한순간도 진정으로 살아보지 못했음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경계해야 할 것은 육체의 한가함이 아니라 영혼의 분주함입니다. 아무리 많은 일을 처리해도 그 일 속에 내가 없다면 그것은 그저 기계적인 움직임에 불과합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구름을 바라보고 있다고 해도 그 순간 내 영혼이 깨어 있고 삶의 신비를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세상 그 어떤 활동보다도 밀도 높은 삶의 시간입니다. 세네카는 우리에게 권유합니다. 이제 그만 타인의 기대와 사회적 가면을 내려놓고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라고 말입니다. 그것은 이지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내 인생이라는 배의 키를 타인에게 맡기지 않고 스스로 잡으려는 가장 숭고한 결단입니다. 바쁜 일상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은 내가 지금 무엇에 내 시간을 빼앗기고 있는지 냉정하게 돌아보는 것입니다. 혹시 가치없는 논쟁에 진을 빼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와 상관없는 남의 뒷담화에 귀를 기울이며 소중한 오후를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그저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 의미 없는 영상이나 정보의 바닷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을 짧게 만드는 주범들입니다. 세네카는 말합니다.
현자는 결코 시간을 부걸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는 이미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으며 그 시간을 온전히 자신의 내면을 살찌우는데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을 바쁘게 만들었던 수많은 일들 중에서 정말로 당신의 영혼을 미소 짓게 한 일은 몇 가지나 됩니까? 만약 단 하나도 떠오르지 않는다면 당신은 지금 인생이라는 귀한 선물을 낭비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세네카의 일침을 가슴에 새기며 잠시 멈추어 서보십시오. 분주함이라는 안개를 걷어내고 나면 그 뒤에 가려져 있던 진짜 당신의 삶이 보일 것입니다. 우리는 더 오래 살기 위해 노력할 것이 아니라 더 깊게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쁜 게으름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인으로 거듭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준비만 하다가 인생을 다 써버리곤 합니다. 세네카는 사람들이 입에 담는 나중에라는 말만큼 위험하고 기만적인 것은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해야 할 소중한 일들을 뒤로 미루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만 끝나면 쉬겠다. 아이들이 다 자라고 나면 내 인생을 살겠다. 혹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그때 비로소 평온을 찾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기다리는 그 나중이라는 시간이 온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미래는 아직 우리 손에 들어오지 않은 불확실한 영역이며 오직 현재만이 우리가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유일한 실체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계획을 세울 때 마치 수백 년을 살 것처럼 행동합니다. 자신의 유한함을 망각한 채 끝도 없는 욕심을 부리고 당장 오늘 저녁에 닥칠지도 모르는 죽음은 남의 일처럼 여깁니다. 세네카는 이러한 태도를 향해 가장 경솔한 희망이라고 일갈했습니다. 내일이 오리라는 확신은 그 어디에도 없는데 우리는 마치 내일을 소유한 주인처럼 거드름을 피웁니다. 정작 지금 이 순간 내 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의 눈을 맞추고 내가 숨쉬고 있음을 느끼는 가장 확실한 행복은 외면한 채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의 허상을 쫓느라 온 힘을 다 뺍니다. 미래에 집착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늘 불안하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고 혹시라도 계획이 틀어질까봐 전전긍긍합니다. 이렇게 불안에 떨며 보내는 시간은 결코 삶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생존을 위한 고통스러운 기다림일 뿐입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미래를 기다리는 자는 현재를 잃어버린다고 말입니다. 오늘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은 내일이 와도 역시 그 내일을 누리지 못하고 그 다음 날을 기다리게 됩니다. 결국 그의 인생은 영원히 오지 않은 내일을 쫓다가 끝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현재를 이토록 가볍게 여기는 걸까요? 그것은 현재가 너무나 평범하고 당연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네카가 강조했듯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실행하는 삶입니다. 현자는 오늘을 자신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탕하게 즐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주어진 의무에 충실하고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진심을 다하며 오늘 내가 느낄 수 있는 평온을 뒤로 미루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완결된 하나의 인생처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인생이 결코 짧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매일매일 충분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세네카는 우리에게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당신에게 단 하루의 시간만 남았다면 당신은 지금 하고 있는 그 걱정을 계속 하겠느냐고 말입니다. 아마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본질적인 것들에 집중할 것이며 사소한 감정의 찌꺼기들은 모두 털어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인생을 살면서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고 정작 중요한 일은 미루는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시간을 다루는 데 있어 범하는 가장 큰 오류입니다. 미래는 운명의 영역에 맡겨두고 우리는 오직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라는 밭을 일구어야 합니다. 또한 세네카는 은퇴 이후의 삶을 꿈꾸며 현재의 고통을 참는 이들에게 경고합니다.
인생의 가장 좋은 시절은 남을 위해 다 써버리고 기력이 쇠하고 정신이 흐릿해진 노년의 시간만을 자신을 위해 남겨두는 것이 얼마나 오만한 일인지를 지적합니다. 참된 지혜와 평온은 몸이 늙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젊어서부터 현재를 소중히 여기는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마시는 차 한 잔의 온기,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바람의 감촉, 그리고 내 곁을 지켜주는 이의 숨소리에 집중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미래라는 환상에 속지 않고 현재라는 실체를 붙잡는 법입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망설이고 미루는 동안에도 시간은 무정하게 흘러가 버립니다. 세네카의 조언처럼 우리는 흐르는 시간의 속도에 맞춰 우리 삶의 속도도 높여야 합니다. 서두르라는 뜻이 아니라 매 순간을 밀도 있게 채우라는 뜻입니다. 오늘을 마지막인 듯 사랑하고 오늘을 처음인 듯 설레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비로소 짧음의 굴레에서 벗어나 영원한 현재로 이어지게 됩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은 바로 오늘이며 가장 확실한 기회 또한 지금 이 순간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갉아먹는 가장 큰 도둑은 누구일까요? 세네카는 뜻밖에도 우리가 맺고 있는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 그 도둑이 숨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고 타인의 인정에 목말라 하며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남들의 요구에 기꺼이 내어줍니다. 누군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망설이며 거절할 줄 알면서도 누군가 내 시간을 빌려달라고 하면 너무나 쉽게 응해주곤 합니다. 하지만 돈은 다시 벌 수 있어도 시간은 결코 회복할 수 없는 자원임을 우리는 망각하곤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하루 중에서 진정으로 당신 자신을 위해 쓴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상사의 눈치를 보느라 억지로 자리를 지킨 시간, 친구의 푸념을 들어주느라 감정을 소모한 시간, 혹은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꾸미고 치장하며 보낸 시간들을 모두 빼고 나면 정작 나를 위한 시간은 초라할 정도로 조금밖에 남지 않습니다. 세네카는 이런 상태를 두고 타인의 노예로 사는 삶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나를 둘러싼 타인들이 되어버린 비극입니다. 우리는 왜 거절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것은 미움받을 용기가 부족하고 혼자 남겨지는 것에 대한 막연한 공포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네카는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이 되려면 자신의 시간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남의 일에 참견하고 남의 인생을 비난하거나 칭찬하는 데 쓰는 시간은 사실 내 인생에서 도려내버린 시간과 같습니다. 타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내 영혼의 평온을 깨트리는 것은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르는 어리석은 거래입니다. 세네카가 살았던 시대에도 사람들은 명망 있는 인사의 집 앞에 줄을 서고 권력자의 눈에 들기 위해 하루를 다 허비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회관계망 서비스 속 타인의 화려한 일상을 들여다보며 비교하고 질투하느라 몇 시간을 속절없이 보내기도 합니다. 얼굴도 모르는 이들의 비난에 상처받고 그들에게 해명하기 위해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세네카가 말한 타인의 시간을 사는 행위입니다. 남의 시선이라는 감옥에 갇혀 정작 내 내면의 뜰은 잡초가 무성하게 방치해두고 있는 셈입니다. 진정한 관계란 서로의 시간을 존중해주는 관계입니다. 나를 진정으로 아끼는 사람이라면 나의 고독을 존중하고 내가 나 자신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줄 것입니다. 반대로 나의 시간을 함부로 여기고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나를 소모품처럼 다루는 관계라면 과감히 거리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천자는 결코 외롭지 않다고 말입니다. 그는 자신과 함께 있는 법을 알며 자신의 내면 세계라는 가장 풍요로운 친구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바쁜 척하며 자신을 속입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인생을 풍성하게 만든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알맹이 없는 만남은 오히려 우리를 더 공허하게 만듭니다. 수많은 군중 속에서도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는 그 시간 속에 진정한 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인맥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낭비되는 시간을 거두어 들여야 합니다. 그 시간을 가지고 조용히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거나 혹은 그저 가만히 앉아 자신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세네카는 우리에게 권유합니다. 이제는 타인에게 허락을 구하는 삶을 멈추고 자신에게 허락을 구하는 삶을 살라고 말입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할지, 누구를 만날지, 어떤 생각을 할지를 오직 내 내면의 양심과 지혜에 물어 결정하십시오. 타인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내 짧은 인생을 낭비하기에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너무나 아깝습니다. 당신의 시간은 당신의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 소중한 생명을 타인의 손에 쥐어주지 마십시오. 스스로의 시간을 통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당신은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태어난 시대와 환경이라는 좁은 울타리 안에 갇혀 살아갑니다. 하지만 세네카는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육체적인 생명은 유한할지 몰라도 우리의 정신은 인류가 쌓아온 수천 년의 지혜 속으로 언제든 걸어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철학을 공부하고 고전을 읽는 행위를 단순히 지식을 쌓는 일이 아니라 인생의 길이를 수십 배로 늘리는 경이로운 사건이라고 보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소크라테스와 대화하고 플라톤의 사색을 엿보며 제논의 인내를 배우는 순간 우리는 그들이 살았던 시간까지도 나의 인생으로 편입시키는 셈입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천자들과 함께하는 사람은 자신의 수명뿐만 아니라 인류의 모든 역사를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짧음을 극복하는 가장 우아하고도 확실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위대한 선인들의 발자취를 따라갈 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며 우리가 겪는 고민과 고통 또한 나만의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장의 유행이나 주변 사람들의 말에 일희일비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세네카는 이런 소란스러운 세상의 목소리에서 잠시 귀를 닫고 이미 검증된 과거의 진리들에 귀를 기울이라고 조언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아첨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거짓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 죽음 앞에서 의연해지는 법이 무엇인지를 가감없이 들려줍니다. 이렇게 현자들과 우정을 나누는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밀도 높은 삶의 순간이며 우리의 영혼이 가장 크게 도약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흔히 조상을 선택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내가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날지는 운명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네카는 정신적인 조상은 우리가 직접 선택할 수 있다고 단언합니다. 당신이 에피쿠로스의 정언을 거닐기로 마음먹는다면 당신은 그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스토아학파의 강인함을 가슴에 품는다면 당신은 그들의 정신적 유산을 이어받는 상속자가 됩니다.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육신은 한 세대만을 살다 가지만 우리의 정신은 인류가 존재했던 모든 시간대를 자유롭게 유염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많은 이들이 시간이 없어서 책을 읽지 못한다고 핑계를 댑니다. 하지만 세네카의 시선으로 보면 그것은 앞뒤가 바뀐 말입니다. 인생이 짧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책을 읽어야 합니다. 내 짧은 경험만으로 삶의 이치를 깨닫기에는 인생이 너무나 가혹하고 짧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 혹은 수백 년의 세월을 거치며 정제된 지혜를 단 몇 시간 만에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 중 하나입니다. 고전은 우리를 대신해 실패해본 사람들의 기록이며 우리보다 먼저 길을 잃어봤던 이들이 남긴 친절한 지도와 같습니다. 세네카는 우리에게 권합니다. 저녁마다 방 안에 등불을 밝히고 인류의 스승들을 초대하십시오. 그들과의 대화에는 비난도 없고 치기도 없으며
오직 당신의 영혼을 풍요롭게 할 진리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고요히 책장을 넘길 때 당신의 인생은 더 이상 한 사람의 일생에 머물지 않습니다. 당신은 우주의 시간 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쉬는 지혜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네카가 말한 진정한 의미의 불멸이며 시간을 내 것으로 만드는 궁극의 비결입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현자를 당신의 방으로 초대하시겠습니까? 그들이 남긴 문장 하나가 당신의 가슴에 내려앉을 때 당신의 인생은 결코 짧지 않은 장대한 대서사시로 변모할 것입니다. 천자들의 어깨 위에 올라타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그때 비로소 당신은 시간의 노예가 아닌 시간의 주인이 되어 유유히 삶의 바다를 항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고대 로마의 현자 세네카와 함께 인생의 짧음에 관하여 깊은 대화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제 그 긴 여정을 마무리하며 우리 마음속에 남겨야 할 마지막 가르침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처음에 인생이 왜 그토록 짧게 느껴지는가 하는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이 시간의 부족함이 아니라 우리가 시간을 다루는 태도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쁜 게으름 속에 자신을 방치하고 미래라는 실체 없는 환상을 쫓으며 타인의 시선에 내 소중한 인생을 내어주었던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세네카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은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입니다. 죽음은 먼 미래에 닥칠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 우리 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아버린 과거의 시간은 이미 죽음의 수중에 들어간 것이며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찰나뿐입니다. 이 사실을 명확히 깨닫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사소한 일에 감정을 낭비하거나 가치 없는 일에 생명을 허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삶은 결코 비관적인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 순간을 찬란하게 꽃피우는 가장 적극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이제 우리는 시간을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간을 다스리는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속도에 등 떠밀려 정신없이 뛰어가는 대신 잠시 멈추어 서서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 영혼은 안녕한지를 물어야 합니다. 과거의 현자들이 남긴 지혜의 문장들을 등불 삼아 내면의 뜰을 가꾸고 고독의 시간 속에서 진정한 나를 만나는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하나의 온전한 인생처럼 완성해 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세월의 흐름 앞에서도 의연한 평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하지만 그 짧음 속에 영혼을 담을 수 있는 것 또한 인간의 위대함입니다. 우리가 오늘 누군가에게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 진리를 향한 뜨거운 갈망, 그리고 나 자신을 온전히 긍정하는 마음은 시간의 한계를 넘어 우리 영혼에 깊은 자국을 남깁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인생을 충분히 누린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는 이미 삶의 모든 맛을 보았고 삶이 줄 수 있는 모든 선물을 받았기에 미련 없이 다음 여정을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평안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세네카의 목소리가 당신의 고단한 하루에 작은 쉼표가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이 없다는 핑계 뒤로 숨지 마십시오. 당신에게는 지금 이 순간 세상을 사랑하고 지혜를 구하며 평온을 선택할 충분한 권리와 능력이 있습니다. 흐르는 강물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 강물 위에 배를 띄어가고 싶은 곳으로 노를 저을 수는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배가 타인의 손이 아닌 당신의 굳건한 의지에 의해 항해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세네카가 건네는 마지막 당부를 잊지 마십시오. 인생은 제대로만 사용한다면 충분히 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시간은 오직 당신만의 것입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통해 당신만의 아름다운 숲을 가꾸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지혜와 평온으로 가득 차기를 두 손 모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